독립세다. 이것도 시험 볼 때까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매번 강의 때마다 설명 들어갈 겁니다. 독립성에 따른 분류다 그럼 뭐냐? 혼자서 나타날 수 있으면 뭐라 그런다? 독립세. 혼자서 나타날 수 없어. 독립세가 있어야지 나타날 수 있다. 이걸 뭐라 그러죠? 부가세라 얘기합니다. 해서 우리가 혼자서 나타날 수 있다. 독립세. 혼자서 나타날 수 없다. 그러면 부가세. 부가세는 쫓아다니는 세금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독립세다 그러면은 본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럼 우리가 배우는 5가지 조세는 다 독립세입니다. 따라서 독립세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쫓아다니는 세금 부가세가 중요한 거다. 그럼 부가세는 3개를 써놨습니다마는 2개를 꼭 알아둬야 돼. 하나, 농어촌 특별세. 벌써 농어촌 특별세가 여러 번 나오죠. 농어촌 특별세 뭐 배웠냐? 국세다. 그 다음에 농어촌에만 써야 된다. 목적세다. 그 다음에 혼자서 나타날 수 없다. 부가세다. 벌써 3가지가 공통점이죠. 국세면서 목적세면서 부가세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도 여러 개 있죠. 지방자가 있으니까 어디에 들어간다? 지방세. 걷어가지고 어디에만 써야 된다? 지방교육, 목적세. 그 다음 따라다닌다. 부가세.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얘는 국세고 얘는 지방세고 나머지 공통사항이 뭐가 되죠? 목적세며 부가세다. 이게 공통사항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국세냐 지방세냐. 그 다음 교육세는 부가세더라. 끝. 요렇게만 알아두시면 돼. 얘는 큰 비중이 없어요. 따라서 부가세는 몇 개를 꼭 알아둬야 된다? 2개를 알아둬야 된다.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얘들은 혼자서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 다음 시간 계속 배우게 됩니다. 요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게 17쪽에 보면은 4번 독립세와 부가세 이렇게 나와 있죠. 양괄호 1번 독립세 또는 본세다. 너무 많으니까 조세들의 종류가 안 나와 있죠. 양괄호 2번 부가세. 부가세다 그러면 쫓아다니는 세금인데 첫째 줄 끝에 국세에서는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 이 중에서 뭐만 신경 써라?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 지방세에서는 하나 지방교육세만 신경 쓰면 된다는 것. 그거 이해가셔요? 그래서 부가세 개념을 알아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5번 인세와 물세. 요건 간단히만 보시면 되는데 사람에 대해서 부과한다. 그럼 인세라고 그래요. 물건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럼 물세라고 얘기한다. 끝. 요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언제 배우냐? 재산세 때 자세히 배울 겁니다. 해서 인세다 그러면은 양괄호 1번에 나오죠. 여기는 뒤에 쭉 넘어가서 소득세. 콕 찍어 양도소득세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없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양괄호 2번 물세. 물세다 그러면 2번째 줄에 취득세부터 밑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3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6번 종가세, 종량세 체크, 7번 기타 체크. 요것들은 뒤에 가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 19쪽에 보면 조세의 체계가 아주 징그러 죽겠어. 또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국세냐 지방세냐 나와 있는 거야. 따라서 앞에서 할 만큼 했으니까 얘는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어디까지 안 하면 되느냐? 19쪽, 20쪽, 21쪽까지는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좋지 않아요? 이렇게 아예 안 할 건 없애버릴 거야. 그 책이 두꺼운 거야. 나중에 보면 점차 얇아져요.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 3절 세법 용어의 정의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또 나와. 징그러워. 1번 네모 1번 국세지방세 나와 있죠. 국가가 그럼 국세고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면 지방세죠. 찾았나요? 너무 자꾸 반복이 나오니까 이제 지겨워지려고 그래. 따라서 국세지방세는 보실 필요가 없고요. 23쪽에 보면은 자 2번 밑줄 납세 의무자 등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용어 정리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납세 의무자와 납세자가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요거예요.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 하고 의무자가 세금을 내면은 뭐로 바뀌겠어요? 납세자로 바뀌는 거야. 세금을 납부한 사람. 그럼 납부하기 전에는 납세 의무자가 나오는데 납세 의무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납세 의무자, 특별징수 의무자, 다른 말로 원천징수 의무자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아주 시험에 유치하게 나온 적이 있어서 한번 설명합니다. 납세자 속에는 의무자가 두 사람이 들어가 있어. 납세 의무자는 뭐냐?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 사람인데 이건 누구냐? 당사자, 나. 내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 있다. 그럼 납세 의무자야. 이 사람이 납부하면 뭐가 되는 거죠? 납세자가 돼요. 그런데 특별징수라는 말은 뭐냐? 특별징수나 원천징수나 같은 말이에요. 이건 뭐냐? 내 세금이 아니야. 딴 사람 세금을 걷어달라고 부탁을 받은 거야. 그럼 부탁을 받으면 세금 띨 의무가 있겠죠. 요 의무를 뭐라 그런다? 특별징수 의무라는 얘기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내 세금을 떼는 게 아니라 딴 사람 세금을 떼는 거야. 어떤 경우냐? 오늘이 월급날이야. 여러분 기분 좋게 돈 봅시다. 오늘이 월급날이야. 그럼 원칙은 공무원이 여기 와야 돼. 내가 월급 줄 때마다 세금을 걷어야 돼. 이게 원칙이야.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의 수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세무서에서 회사에다가 부탁을 하는 거야. 야 회사야, 월급 줄 때 세금 좀 네가 떼어줘라. 그리고 띈 세금을 세무서에 한꺼번에 좀 납입을 해줘라. 세무서에서 기업에다 회사에다 부탁을 한 거야. 그럼 회사는 내 세금 떼는 거야? 종업원 세금 떼는 거야? 그럼 종업원 내 세금이 아닌 종업원의 세금을 뗄 의무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회사를 뭐라고 얘기한다? 특별징수 의무자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라 얘기하죠. 따라서 의무자는 두 개가 있어. 내 세금이야. 그럼 납세 의무자. 종업원의 세금을 걷어달래. 부탁을 받았어. 그럼 회사를 특별징수 의무자라 그러죠. 요거는 내 세금, 이건 종업원의 세금. 그럼 의무자였다가 이걸 납부하면 뭘로 바뀌겠어? 납세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따져봅시다. 납세자 속에는 의무자가 두 개가 포함됐다, 제외됐다? 포함됐잖아. 이 안에 이거 포함됐어? 그런데 납세 의무자 안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포함됐다, 제외됐다? 제외됐잖아. 말 이해 가시나?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야. 납세자 안에는 두 개가 포함됐어. 왜? 그러니까 같이 썼잖아. 얘랑 얘랑은 남남이야. 이거는 내 거, 이건 종업원 거. 따라서 의무자 속에는 서로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시험에 예전에 포함된다 이렇게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릴 바보로 알아요. 해서 납세자 안에는
두 가지가 포함됐지만, 그래서 이게 나온다. 특별징수 의무자는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 속에는 납세 의무자는 내 거야, 내 거. 여기에는 특별징수 의무자는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그러면 여기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 본래의 납세 의무자는 나야, 나, 당사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제2차 납세 의무자는 뭐냐? 본래의 납세 의무자를 가름하여. 가름이란 말이 꼭 들어갑니다. 가름의 뜻이 뭐냐? 대신해서.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걷어야 되는데 당사자가 납부할 능력이 안 돼. 네가 능력이 안 되면 2차 납세 의무자한테 걷겠다 이거죠. 이걸 집으로 따져본다면 요거는 남편이야. 그 인간이 사고 쳤어. 그럼 누가 수습해줘? 부인, 배우자. 그럼 당사자가 본래의 납세 의무자, 배우자는 2차 납세 의무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못 갚으면 2차 의무가 있는 사람한테 걷겠다. 널 가름해서, 대신해서. 그 다음에 연대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다 그런 건 동업자를 생각하면 되죠. 동업자. 여러 명.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 을, 병 서로 동업하고 있다. 식당을 해. 근데 여기에 소득세가 10억이 나왔어. 식당이 잘 됐나 봐요. 그럼 10억에 대한 납세 의무는 갑, 을, 병 세 사람이 연대하여 납세 의무가 있죠. 같이 동업자니까. 따라서 각각 10억, 10억, 10억 동일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30억 내는 게 아니죠. 이 10억에 대한 것 누구든지 내야 된다 이거예요. 했다가 갑이라는 사람이 납부를 하면은 나머지 사람의 의무는 어떻게 된다? 소멸, 없어지게 되겠죠. 이게 어려우면은 보세요. 요 세 분이 식당 가셨어. 오늘 점심 때 고깃집에 가셨어. 그래갖고 식대가 100만 원 나왔어. 이 정도는 돼야 점심이죠. 아니면 간식이잖아. 그럼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각자가 납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중에 이분이 우리 남편 오늘 저기 퇴직했어. 퇴직금 받아왔으니까 일단 내가 쏠게. 나가서 n분의 1로 계산하자고. 그럼 이분이 100만 원 냈으면 나머지 사람은 식대도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나와서 정산 들어가면 되겠죠. 주고받고. 이게 연대 납세 의무가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납세 보증인이 있어요. 납세 보증인이라는 것, 보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증 쓰는 거야? 납부를 보증 쓰는 거죠. 그런데 시험에 나왔을 때 정리할게요. 시험은 요거 하나 나왔어요. 납세 의무자 안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그 다음에 요거와 요거 연결이 맞냐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름이라는 말은 대신한단 말이죠.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와. 연대 납세 의무자란 납세 의무자의 가름하여.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가름이라고 나온 건 제2차 납세 의무자뿐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연결 틀리게 나오는 거 최근에 나왔어요. 그 다음 마지막 보증인이라는 건 납부만 보증하는 건데 시험에 신고와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신고는 보증제도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첫째 포함한다, 제외한다 하나. 그 다음 신고 보증이다 틀리게. 세 번째는 요거와 설명을 틀리게 연결한 거. 그러니까 가름이란 말만 알아도 답 찾는 거 문제 없어요. 가름이라는 말이 뭐다? 대신한다. 그럼 대신해서 의무를 진 사람은 제2차 납세 의무자뿐이 없다는 것. 이렇게 출제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23쪽에 보면은 23쪽에 먼저
양괄호 2번 납세자부터 볼게요. 납세자는 동그라미 1번 지방세. 재밌는 건요, 지방세, 국세 똑같으니까 하나만 밑줄 쳐도 되겠죠. 1번의 지방세 밑줄 납세 의무자 괄호 건너뛰고 와 특별징수 의무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납세자 속에는 의무자 2개가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옆에 괄호에 밑줄 납세 의무자 안에는 연대 납세 의무자가 있고 제2차 납세 의무자가 있고 보증인이 포함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납세 의무자 속에는 얘들이 포함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위로 넘어가서 양괄호 1번 납세 의무자 동그라미 1번 지방세 납세 의무자만 공부하면 되죠. 여기는 지방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괄호 안에 보니까 납세 의무자 속에는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자, 즉 특별 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에 포함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게 나오잖아요. 여태 이거 배운 거야, 이거.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드릴게. 불안해서 안 되겠어. 납세자 속에는 의무자가 포함되지만 납세 의무자 안에는 특별징수 의무자는 포함된다, 제외한다? 왜 제외가 될까? 따로 썼으니까. 왜 포함됐으니까? 이렇게 묶였으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게 쉬운 건데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정신없어요. 납세자 안에는 포함됐어. 왜? 묶었으니까. 얘들은 서로 제외돼. 왜? 따로따로 썼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어렵게 공부하려고 그러면 더 힘들어요. 자, 뒤로 넘어가서 양괄호 4번 제2차 납세 의무자가 징그럽게 또 나와요. 여기는 어떤 말이 나오냐?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동그라미 뭐해서? 가름하여, 이 말이 나오는 거죠. 24쪽의 양괄호 4번 제2차 납세 의무자 읽어볼게요.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어떻게 해서? 가름하여. 가름이 뭐라고 그랬죠? 대신하여.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우리가 과세 요건 나와 있죠. 과세 요건이라는 것은 거기 첫째 줄 가운데 밑줄 4개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 시험엔 과세 물건이라고 안 나옵니다. 위에 써놓으셔요. 과세 대상 이렇게 공부합니다. 과세 대상. 그 다음에 과세 표준 마지막 세율이 있더라. 끝. 그 다음에 25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3월 달에 강의를 할 내용들입니다. 넘어가세요. 그 다음 26쪽에 6번, 7번 밑줄 꼭 알아야 됩니다. 부과 징수 방법이 나와 있어요.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이고. 저 내용이 조금 순서가 바뀌어서요. 얘는 어디로 갔어? 잠깐만요. 미안해요. 맨 앞으로 하고 왔어? 나한테 왜 그러는데? 마스크 안 써갖고? 그래, 됐어요. 요걸 책을 좀 못 받아갖고 순서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헷갈리죠? 그냥 내비로 두세요. 그래서 조금 순서가 왔다리 갔다리 한 게 있었습니다. 뭐 순서가 중요하기도 하겠지만은 내용만 이해만 잘하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것 26쪽의 7번 부가징수 방법은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볼게요. 우리가 조세의 징수, 징수는 걷는다는 뜻이야. 그럼 대한민국 세금은 걷는 방법이 몇 개 있냐?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중에서 특별징수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죠. 뭐냐? 특별징수, 원천징수는 내 세금이 아니라 누구의 세금? 종업원에 대한 세금을 대신 걷어달라고 부탁을 한 거야. 누구에게? 징수할 때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부탁을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남에게 좀 세금 좀 걷어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걸 뭐라 그런다? 특별징수라고 한다. 그럼 회사한테 부탁을 했으면 회사는 특별징수 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얘기했죠. 얜 재밌는 거는 최근에 나왔는데 항상 편의상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즉 세금을 걷기 편한 사람한테 편이란 말이 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금 걷기 편한 사람한테 걷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걸 무슨 징수다? 특별징수다. 내 세금이다 남의 세금이다? 남의 세금을 걷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얘기야. 따라서 얘는 요것만 알아두면 끝. 그럼 중요한 건 요 2가지야. 얘는 무조건 시험 볼 때까지 나와요. 신고 납부해야 되느냐, 보통징수냐. 보통징수 친해져요. 고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고지서를 보내서 걷는 걸 보통징수라 얘기한다. 그럼 신고 납부와 고지서 2가지 방법은 뭐냐? 이렇게 하면 돼요. 정부가 알고 있어. 정부가 알고 있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때 되면 고지서 보냅니다. 이걸 보통징수라고 그래. 정부가 알고 있는 세금. 근데 정부가 몰라. 정부가 모르면 여러분한테 기회를 줘요. 정부가 모르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자진해서 신고 납부를 해줘야 된다. 그럼 이거예요. 정부가 알아. 그러면은 고지서 보내. 정부가 몰라. 그럼 여러분들은 자진해서 신고해 줘야 돼. 그럼 정부가 알 때 모를 땐 어떻게 보면 되느냐? 자, 보세요. 이분하고 집을 사고 팔았어. 매매. 보세요. 매매를 했으면은 정부는 개인 간의 매매는 그때그때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여러분이 신고를 해줘야 돼. 따라서 갑이라는 사람이 팔았다. 그럼 얘는 매도인 또는 양도인이 되겠죠. 얘는 누가 되느냐? 매수인 또는 양수인이 되겠죠. 개인 간의 매매는 정부가 몰라. 모르니까 여러분이 신고해 줘야 돼. 어떤 걸 신고한다?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되고 매수인은 취득세 신고해야 된다 이거야. 이해가죠? 그러니까 사고 파는 세금은 정부가 몰라. 이럴 땐 여러분이 신고해야 되죠. 또 하나 있어. 여러분이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어. 개인들이 전세 입주했는지 정부가 알아 몰라. 모르니까 여러분이 전세권 설정 등기라는 걸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등록 면허세도 뭘 해야 된다? 신고를 해줘야 된다. 따라서 5가지 조세 중에서 사고 팔 때는 신고를 해줘야 된다. 3가지만 알면 돼요. 신고 납부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무조건 시험 볼 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세요. 취득세를 신고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했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럼 이미 등기부에 올라가 있겠죠? 누구 재산인지 올라가 있어. 그럼 그 아파트가 매매가 됐으면 현재 누구 건지 정부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다시 한번. 덥다. 매매를 하면 몰라. 이럴 때는 신고해야 돼. 일단 신고를 했으면 이 아파트는 누구 소유로 돼 있어? 을 소유로 돼 있을 거 아니야. 이전 등기 했으니까. 등기부상의 주인이 누구야? 을이야.
이걸 정부가 알아 몰라? 몰라? 덥다 죽겠어. 아니 등기부에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 오늘 밤 새자 이거야. 등기부에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 을걸로 돼 있다는 건 을의 재산이라는 걸 정부가 알아 몰라? 왜? 전산작업 다 돼 있으니까. 등기부상에 이걸로 돼 있으니까. 그럼 이 재산이 을의 건지 정부가 아니까 여러분은 신고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때 되면 당신 아파트 있지? 세금 내세요. 고지서 보낸다는 얘기죠. 그럼 고지서 보내는 건 두 개가 있죠. 재산세, 종부세. 요 두 가지는 고지서로 보냅니다. 왜? 여러분이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재산세에 관련된 건 고지서를 보내요. 재산이 있으면 일단 뭘 내야 된다? 재산세. 고가의 부동산이면 2차로 뭘 낸다? 종합부동산세 낸다는 얘기죠. 따라서 재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고지서 보낸다 이게.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다 그러면은 부자들이야. 옛날에 재산세만 내다가 종부세를 추가로 내니까 불만이 많겠죠. 옛날엔 재산세만 냈었어. 종부세가 신설되면 세금 2번 내죠. 불만이 많어. 그러니까 달래려고 종부세는 양다리를 줍니다. 고지서가 1억짜리가 날라왔어. 야, 내가 노숙하고 있는데 무슨 재산이 있다고 1억짜리 고지서 보냈어. 나 이거 인정 못해. 내가 자료 수집을 해서 종부세를 신고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게끔 한 거야. 종부세만. 그러니까 다른 세금은 한 가지 방법뿐이 없어. 신고해라. 고지서 보낸다. 그렇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의 기회를 준다는 것. 원칙은 고지서 보냅니다. 근데 고지서 내용이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자진해서 신고납부도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바로 양다리 걸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혼자 양다리 걸치니까 자주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원칙은 고지서 날라온다. 그러나 신고납부도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끝. 그래서 납부 방법은, 징수 방법은 3가지가 있어. 자진해서 신고납부하는 게 있고, 고지서 날라오는 보통징수가 있고, 남에게 부탁을 하는 특별징수가 있어. 이 중에 요 2가지는 무조건 알아두시는데 앞으로 또 여러 개가 나옵니다. 똑같아. 똑같은데도 국세와 지방세 용어가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국세는 일부러 어려운 말을 써요. 자, 자진해서 신고한다, 신고납부. 그 다음에 고지서 날라온다, 보통징수. 남에게 부탁을 했다, 특별징수. 요 말은 지방세에서 쓰는 용어야. 즉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에서 쓰는 용어야. 그럼 국세에서는 말을 좀 어렵게 만들어. 여러분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납세라는 용어를 써. 짜증나죠? 신고납부로 통일하면 어때? 꼭 지방세는 신고납부, 국세는 신고납세. 그 다음 고지서 보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신고납부. 종부세는 국세니까 정부 부가과세.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똑같은 고지서 보내는 건데 지방세는 어떤 표현 쓴다? 보통 징수. 국세는 뭐라고 그런다? 정부 부가과세. 용어 이해 가셔? 그 다음 남에게 부탁을 했다. 지방세는 특별징수, 국세는 원천징수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럼 당분간은 지방세 위주로 배우니까 이건 남겨놓고 이렇게만 먼저 공부하면 좋겠죠. 자진해서 하는 걸 뭐라 그런다? 신고납부. 때 되면 고지서 날라온다. 뭐라 그러죠? 보통징수. 남에게 부탁을 한다. 뭐가 되죠? 특별징수라고 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26종 맨 밑에 보면은 1번 밑줄 신고납부, 괄호 안에는 신고납세라고 돼 있죠. 괄호 안에는 무엇에 대한 용어일까요? 국세에 대한 용어가 되는 거죠. 국세. 지방세는 신고납부, 국세는 신고납세. 오른쪽에 2번 밑줄 보통징수, 괄호 안에 정부부가과세는 어떤 용어죠? 국세에서 쓰는 용어죠. 3번 밑줄 특별징수, 이거는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부탁을 했다는 얘기죠. 남한테 부탁하면 특별징수인데 4번의 밑줄 원천징수, 그럼 3번과 4번은 똑같은 뜻이죠. 3번은 어디에서 쓰는 용어죠? 지방세. 4번은 어디에서 쓰는 용어죠? 국세.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거에 대한 것이 박스에 또 나왔어요. 박스를 보면은 밑줄 신고납부, 적용되는 세목은요, 밑줄 3개만 치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두 번째 줄 끝에 소득세, 요 3가지는 신고납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 보통징수 밑줄, 적용되는 세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특별징수는 공부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좀 허전한 게 있죠. 신고납부 끝에 적용 세목 두 번째 칸 밑에 하나 써놓아야죠. 뭘 써놓을까요? 종합부동산세 괄호 열고 선택 괄호 닫고, 요거 종합부동산세 선택, 요것만 추가로 쓰란 얘기죠. 그래야 좀 공부할 때 좀 완벽하죠. 뭐 쓰라는지 또 잊어먹었어요? 신고납부란에다가 적용세목 밑에다가 종합부동산세 하나 추가 쓰란 얘기죠. 괄호 열고 뭐라고 써라? 선택 괄호 닫고. 자, 그래서 자진해서 해야 된다, 신고납부, 고지서 날라온다, 보통징수, 일단 지방세 용어만 먼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7종 밑에 8번에 밑줄 지방세, 가산세 이렇게 나와 있죠. 가산세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 보세요. 우리가 금방 배웠어. 신고납부. 신고납부하는 것 중에서 취득세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잘 봐요. 신고납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한이 정해져 있어. 언제까지 신고하라 하고 기한이 명시가 되어 있죠. 취득세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잘 보셔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돼요. 미리 공부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해야 돼? 60일. 날짜 알아둬야 돼요. 나중에 취득세 때 또 배웁니다. 60일 이내 신고 납부 의무가 있어요. 너 취득하면 요때까지 해야 돼? 이건 강제사항이죠. 요때까지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 신고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세금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취득을 했어. 그럼 60일 이내 신고해야 돼. 안 했어. 안 했으면은 항상 고지서 날라옵니다. 순서예요. 취득세 신고 안 하면 고지서 날라와. 고지서가 날라오는 것을 무슨 징수라 한다? 보통 징수. 여러분 부동산 팔았어. 양도소득세 신고해야죠. 안 하면 고지서 날라옵니다. 항상 신고 납부할 세금은 신고를 안 하면 뭐가 날라와요? 고지서.
뭐냐? 야, 너 60일 이내 신고해야 되는데 왜 안 했어? 이만큼 세금 내. 고지서 날라옵니다. 여기에 뭐가 붙어서 오느냐? 가산세가 붙어서 와요. 가산세라는 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벌칙에 해당하는 거예요. 너 60일까지 신고하라고 그랬잖아. 왜 안 했어? 그럼 가산세가 나오는데, 가산세가 지방세도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알아두면은 가산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신고를 안 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럼 신고 안 했으면 당연히 납부도 안 했겠죠. 따라서 납부는 이름이 통일됐어. 납부지연 가산세. 작년까지는 국세와 지방세 이름이 달랐습니다마는 올해부터 통합이 됐어요. 그럼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 가지가 있어. 100원인데 50원만 했어. 그럼 과소신고가산세. 100원인데 하나도 안 했어. 무신고가산세. 고의로 안 했어. 고의,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뭐가 있느냐? 부정한 방법, 부당한 방법, 고의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소신고는 조금이라도 했으니까 10%, 무신고는 아예 안 했으니까 곱빼기 20%, 부정한 방법 일부러 안 했다. 그럼 얘는 무신고나 과소신고나 똑같아. 왜? 너 고의적으로 적게 했거나 고의적으로 신고 안 했거나 세금 떼어먹힐 목적이니까 두 놈이 그놈이 똑같아. 그놈이야. 곱빼기 40% 정리합니다. 바로 요거야. 계산 문제 없어요. 숫자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복습해 봅시다. 신고불성실에서 과소신고 몇 프로? 10%, 무신고 20%, 부당한 방법 40%. 이것만 알면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를 안 했다 이거야. 납부를 안 했으면은 매일매일 이자처럼 붙어요. 매일매일 10만 분의 얼마? 25가 붙는다. 여기에 한 가지, 고지서 보냈는데 안 냈으면 옛날에 가산금이 여기에 통합이 됐어요. 3%. 근데 오늘은 그거 볼 필요 없어.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간단해요. 자, 취득세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취득일로부터 며칠이네? 신고 안 하면 뭐가 날라온다? 고지서 날라옵니다. 고지서 날라오는 걸 무슨 징수? 보통징수. 항상 신고 안 하면 보통징수야. 그럼 여기에는 벌칙이 나오죠. 왜 신고 안 했어?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는 해보죠. 과소신고 요거 하니까 매주 할까? 매주 10%. 무신고, 부정한 방법, 사기, 부정, 부당, 고의성은 다 40%야. 그 다음에 납부지연가산세는 매일매일 붙어요. 매일매일 10만 분의 얼마? 25. 끝. 이러면 되는 거예요. 요거 배우는데 요건 지방세하고 국세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이거야. 이걸 갖다가 교재에서는 굉장히 여러 개 나왔는데, 자, 하나 볼게요. 27쪽. 양괄호 1번 가산세의 나와 있죠. 가산세라는 건 요거야.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붙는 벌칙의 성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긴 중요한 말이 뭐가 있느냐. 첫째 줄 가산세란부터 건너뛰어 법은 의무를 보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법은 건너뛰어요.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러니까 가산세라는 건 뭐냐?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붙는 벌칙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의무가 꼭 나옵니다. 의무를 안 지키면은
벌칙이 붙는데 이걸 가산세라 합니다. 그리고 가산세야 이름이 세자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세금의 일종입니다. 세자가 들어갔으니까 이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부터 밑줄 치다가 기절을 합니다. 28쪽부터 28쪽, 29쪽, 30쪽 났나요? 33쪽까지가 이거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네 줄로 공부하실래? 그거 다 읽다가 가출할래? 요거야. 요걸 해설을 한 거야. 왜? 저는 국세지방세가 올해부터 통합 똑같다고 했죠. 근데 기본세에는 국세 똑같은 거 따로, 지방세, 가산세 따로 이렇게 써서 페이지 수만 많아진 거야. 글자 수도 적어지고. 그거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 자, 마지막 정리해 볼까요? 자, 과소신고 몇 프로? 10%. 무신고 부당. 납부는 매일매일 이자가 아니야. 매일매일 이자처럼 붙는 거죠. 10만 분의 얼마? 25. 끝. 이것만 공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페이지는 안 봐도 됩니다. 이것만 정리해 갖고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잘해드리는데. 그 다음에 33쪽에 4번 가산세 감면이라고 나와 있죠. 33쪽 밑에 가산세 감면 나와 있죠. 찾았나요? 아직 못 찾았어요? 가산세 감면이라고 4번 나와 있잖아요. 찾았어요? 왜 이렇게 불안하지? 오늘 굉장히 불안해. 불안할 때는 한 번 더 복습해야지. 가산세라는 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붙는 거라고 그랬죠. 여기는 국세지방세 똑같아요. 과소신고 몇 프로? 10%, 무신고 20%, 부정 40%, 납부지연가산세는 매일매일 10만 분의 얼마? 그 다음 니은은 아직 3% 몰라도 됩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돼. 그럼 요 내용이 지방세도 똑같아요. 볼까요? 과소신고 몇 프로? 10%, 무신고 20%, 부정 40%, 납부는 매일매일 얼마가 붙어? 10만 분의 25, 3% 아직 몰라도 되고. 지방세, 국세 똑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어디 갔나? 불안한데?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게 여기에서는 빠져 있는데 그거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 이게 사실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올해는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33쪽의 가산세 감면에 대한 겁니다. 감면. 자, 이제 보세요. 금방 가산세를 배웠는데 가산세라는 게 감면 제도가 있는데 이게 뭐냐? 잘 보세요. 내가 60일 이내 신고하라고 그랬는데 신고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럼 뭐가 날라온다고 그랬죠? 고지서. 그러면 신고 납부 안 하면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고지서 받기 전까지 부가 고지하기 전까지 부가라는 말은 고지서예요.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야. 신고 안 했어. 바쁘다 보면 60일 넘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기회를 한 번 주는 거야. 야, 60일 이내 해야 되는데 너 바빠서 못했으면 한 번의 기회를 더 줄게. 늦게라도 신고해. 늦게라도 신고해. 이걸 뭐라 그런다? 기한 후 신고라고 얘기해요. 뭐라 그런다? 그런데 기한 후 신고를 할 때는 에이 어차피 늦은 거 나 5년 있다 하지. 안 돼요.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어. 근데 고지서가 날라왔어. 야, 너 왜 신고 안 했어? 고지서 날라오면 신고 더 이상 안 돼요. 그때는
고지서에 나온 금액만 납부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맥시멈이 언제까지라고 그랬죠? 고지서 날라오기 전.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부가고지 하기 전까지. 그럼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는 늦게락도 할 수 있는데, 그럼 뭔가 상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지금부터 잘 보세요. 신고 납부를 안 했다. 그럼 무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가 몇 프로라고 그랬죠? 20%라고 그랬죠. 그런데 야, 늦게락도 신고해. 그럼 사람들이 에이, 어차피 가산세 물리는 거 천천히 할 거야. 달래야죠. 아, 늦게락도 신고하면은 가산세를 감면 깎아줄게. 이거죠. 20%인데 늦게락도 해, 깎아줄게. 근데 이걸 처음부터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세요. 우리가 신고를 안 했을 때 고지서가 날라온다는 것은 들켰다는 얘기야. 신고 안 한 게. 그럼 신고를 안 한 것을 찾으려고 그러면 오래 걸릴까 짧게 걸릴까? 신고 안 했어. 상식적으로 신고 안 했어.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 짧게 걸려? 들키는 게 짧게 걸려요. 왜? 신고는 양도소득세 취득세야. 그럼 양도소득세 신고한 사람은 매매계약서가 첨부가 돼. 그럼 누가 취득했나 알 수 있어 없어? 그렇지. 근데 누가 취득했는지 아는데 신고를 안 했다 이거야. 그럼 찾기가 쉽다 어렵다? 쉬운 거야. 그렇게 접근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한테 과제를 내줬어. 100문제. 자, 숙제 해온 사람은 책상 위에 올려놓으시고 숙제 안 해온 사람은 책상을 깨끗하게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왔다 갔다 안 해도 찾을 수 있어 없어? 쉬워 어려워? 쉬워요. 여기서 보면 아니까. 책상 위에 올려 있으면 하온 거고 아니면 안 한 거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가 6개월이 걸려요. 몇 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취득세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6개월 뒤에 고지서 날라온다는 얘기야. 찾는데 6개월뿐이 안 걸려요. 그럼 얘는 언제까지 해야 돼? 늦어도 6개월 이내 해야 된다는 얘기야. 왜? 6개월 지나면 고지서 날라오니까. 이렇게 접근하셔야 쉬워. 외우지 말고. 무신고가 됐으면 찾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 몇 개월 걸린다? 6개월 지나면 고지서 날라와. 고지서 날라오면 신고할 자격도 없어. 그러니까 6개월 이내 해야 돼. 그러면 6개월 이내 하면은 깎아주는데 몇 프로 깎아주는 거냐 그러면 6개월 이내 했을 땐 20%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20%라는 건 무신고가 20%잖아. 요거에 20%니까 결국 몇 프로 깎아주는 거야? 4% 깎아주는 거예요. 이해 가셔? 무신고 가산세가 20%잖아. 늦게락도 신고하면 가산세를 깎아주는 20%. 그럼 20%에 20%니까 몇 프로야? 4%가 되는 거지. 20%에 곱하기 20%가 왜 4%가 되는지는 절대 질문하지 말아요. 오늘 밤새. 그랬다 요게 신설된 거야. 야, 빨리 걷자. 왜? 세금은 빨리 걷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요게 추가된 거야. 야, 3개월 이내에 그러면 30% 깎아줄게. 공부하기 편하라고. 야, 한 달 이내에 하면은 깎아줄게. 몇 프로? 50% 깎아줄게. 계산 문제 없어요. 그냥 이걸 갖다가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 신고 안 했으면 뭐가 날라온다? 고지서. 그 기간이 몇 개월 걸린다? 6개월. 그럼 6개월 이내, 그 다음부터는 반만 자르면 되잖아. 6개월 이내, 3개월 이내, 1개월 이내, 2, 3, 5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야. 언제
언제까지 해야 된다? 6개월 이내. 그 다음에 반반씩 쪼개면 되는 거니까. 이걸 기한 후 신고. 그런 다음에 어려운 거 나갑니다. 어려운 거. 기한 후 신고에서 중요한 것은 가산세를 감면을 해주는데 신고 관련 가산세만 깎아주는 거야. 즉 이게 뭐야? 기한 후 신고죠. 기한 후 신고니까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는 감면 혜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신고니까 신고 관련 가산세만 깎아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납부를 안 했어도 감면은 해줄 수 있다. 이건 뭐냐? 신고만 해. 그러면은 납부 안 해도 깎아주겠다는 얘기야, 가산세.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뭐냐? 신고만 해. 그럼 납부 안 해도 가산세 깎아주겠다 이거야. 이 말이 뭐예요? 정확히만 신고해. 돈 걷는 건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가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난이도 높은데 답 찾기는 쉬워요. 왜? 기한 후 신고 납부가 아니야. 기한 후 신고지. 기한 후 신고니까 지문에 힌트 나오잖아. 신고니까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만 깎아주고 신고만 하고 납부 안 했어도 감면은 한다 안 한다? 한다. 바로 이거예요. 다시 한번. 신고 안 한 사람이 하는 게 무슨 신고야? 기한 후 신고는 신고한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이 하는 거야. 신고 안 한 사람이 하는 게 기한 후 신고고 기한 후 신고를 했으면 신고 관련 가산세만 깎아주는 거야. 신고만. 그 다음에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 했어도 감면 혜택은 있다 없다? 있다. 납부 안 해도 돼. 신고만 솔직히 하라 이거야. 걷는 건 자신 있다 이거죠. 여기까지가 끝. 이게 기한 후 신고입니다.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 항상 얘부터 봐. 기한 후 신고다. 그 다음 몇 개월이냐? 1개월이다. 그럼 50%다. 이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찾는 거예요. 답을. 계산 문제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34쪽에 나왔습니다. 밑줄 한번 쳐볼게요. 34쪽에 양괄호 2번 준비됐나요? 밑줄.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건 무신고란 얘기죠. 무신고한 사람이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밑줄 기한 후 신고를 할 때. 그러니까 첫째, 기한 후 신고는 신고한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이 합니다. 괄호 안에 밑줄 무신고 가산세만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밑줄 미리 알고. 이 말은 뭐냐? 들킬 줄 미리 알고 늦게락도 하면 감면 혜택이 없어요. 미리 알았다면. 무슨 말인가 이해가요? 내가 신고 안 했어. 근데 나랑 친한 세무서에 있는 직원이 예를 들어서 김 사장 이거 저기 신고 안 한 거 들켰어. 그러면 고지서 날라갈 거니까 빨리 감면 받으려면 기한 후 신고 빨리 해. 늦기 전에. 미리 들킬 걸 알고 기한 후 신고를 했으면은 괘씸죄를 적용해서 감면 혜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걸 이게 들킬 줄 알고 미리 알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제외한다. 제외한다라는 말은 감면을 혜택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괘씸죄가 드는 거죠. 1번 밑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몇 프로? 50%. 2번 밑줄 3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30%. 3번 밑줄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몇 프로? 20%. 요거. 그러니까 최대 여기 보세요.
무신고 가산세가 20%인데 1개월 이내 하면 50%니까 5인은 10, 몇 프로 깎아주는 거야? 10%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락도 하라는 뜻이 되겠죠. 기한 후 신고 이해 가요? 이게 다들 힘들어 하시네. 어제 뭐 했었죠? 힘들만도 하시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본 이건 이해를 하셔야 돼. 외우면 이거 너무 힘들어. 신고 안 한 사람은 무신고 가산세가 20%잖아. 그런데 늦게락도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야. 이걸 뭐라 그런다? 기한 후 신고. 그러니까 이름에 답이 나오는 거야. 시험에 기한 후 신고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럼 해석하면 기한 지난 다음에 신고했구나. 늦게 했구나. 늦게 했으면 감면 혜택을 해준다. 늦게락 됐으니까 20%, 30%, 50%. 그 다음 신고 안 한 사람은 적발하는데 몇 개월 걸린다? 6개월 걸린다. 그러니까 6개월 이내, 3개월 이내, 1개월 이내 2, 3, 5 이러면 끝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33쪽 양괄호 1번 보면은 수정신고라는 게 나옵니다. 요건 좀 쉬었다 갈까요? 네. 왜 이렇게 다들 힘들어 보이셔? 많이 힘들어요? 아니